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원 학술연구 교수로 있고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신세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할 저의 논문에 사실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약간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좀 더 긴 논문인데 약간 줄여서 지금 고문자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고문자를 통해 알아보는 직의 의미 변화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막상 고문자를 이렇게 추출해보다 보니 이제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참 그냥 그 직의 의미에 대해서 왜 이것을 연구하게 됐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대충 이렇게 직의 의미 그리고 관련된 글자들을 문헌적으로 혹은 슬문해자라는 그런 문헌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제가 종합했는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자연 관계를 살피고 나온 말을 썼습니다. 일단은 직은 수수 또는 조, 기장 이 세 가지 글자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 자체는 다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물만 보면은 세 가지 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화분과 농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수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제 곡식이 잘 익어서 여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조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겼고 기장은 중간에 있는 모양인데요. 잘 보시면 기장과 조는 정말 닮았습니다. 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는 좀 작고 기장은 좀 더 크고 그리고 수수는 약간 모양이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화분과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이 사라지는 순간 재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재미없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까운 종임을 알 수가 있고 인간에 의해서 순화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와 기장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 굉장히 닮았다는 자체가 작물이 나중에 그 명칭을 부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재되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직이란 뭔가 알아보면은 일단은 설문이라는 아까 그 책이 있잖아요. 설문해자라고 이제 하는 책인데 동환 시대의 책입니다. 동환은 문헌이 많이 정리됐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의미풀이를 가장 잘 해놓은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설문해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자야라고 하고 오곡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곡의 으뜸이다라고 했고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직이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직은 자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서 자와 직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곡물이 관련되는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문을 보통 이 자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제가 전문적인 말을 막 쓰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곡물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일단 직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사직, 종묘사직 같은 그 사직이 있습니다. 고대 군주의 재단이고 사는 토지의 신, 그리고 직은 곡물의 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의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은 사직의 제사, 그리고 이제 군주랑 또 관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인이 그래서 어떻게 직을 중시하게 됐느냐, 조와 기장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관련된 이 직이라는 것은 주식이 바로 기장과 조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나라가 건립이 됩니다. 1043년, 기원전 1043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 800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그런 국가라고 국가라고 보다는 고대 국가죠. 고대 국가. 그래서 제사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자기들 주식이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농작물이 바로 조와 기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직과 관련된 이 조와 기장이라는 이 두 가지 작물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왜 직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직이 나중에는 뭐 수수 이런 것도 같이 연결이 돼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의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하고 기장을 나타내는 한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직이 아니고 지금 그것들 다 포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속이라고 이제 하는 조라는 글자가 따로 있고 서는 이제 기장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류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해서 직류 혹은 이제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쓴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문회자에서 이제 글자를 추출해서 관련자들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추적한 것은 일단 글자 혼용은 외모, 그들의 외모가 비슷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비슷해서 라고 저는 전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 따른 명칭 약간 넘어가고 이제 직과 관련된 글자들을 바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요. 자속, 화곡, 찰미, 량기입니다. 그래서 자는 이게 설문회자에서 추출한 글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문 전체를 봤을 때 이 글자들이 일단은 직과 관련된 글자다라고 이제 추출을 한 거고, 이제 동시에 이제 동일한 의미로 풀이되는 것들이 이제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는 이 세 글자가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속은 이 두 글자가 같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 미는 이 두 글자 같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류로 이렇게 글자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직류로 이제 13개 글자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8개 정도로 이제 귀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전의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중간에 있는 이 글자가 미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제자하고 또 통하는 거예요. 미는 제다라고 했는데 또는 이 글자 그 밑에 쌀미자 있는 미자인데 이 글자가 또 잘 보면은 직류에서 출현합니다. 직류에 있는 글자와 또 같이 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미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글자가 동일하게 출현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저는 살펴봤는데 아마도 일단 기장에 해당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달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지만 밑자에 지금 직류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이 글자는 동일하지만 사실은 품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가 대부분 다 품종이거든요. 붉은 싹의 곡, 좋은 곡식 이런 식으로 품종을 설명해놨기 때문에 아마 품종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검은 색깔 혹은 기장의 그런 약간 보라색 비슷한 그런 색깔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던지 아니면 나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지 아니면은 품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종합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제자가 가장 큰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제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기장의 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장에 관련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 앞에 좀 나가 보면은 3.1을 보시면 직에 출연하는 설문회자 글자들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더 요약을 해봤습니다. 뒤에 이제 설문회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약간 요약을 했는데 이 자자들은 일단 이 글자 자체가 지금 초문이라고 합니다. 초문은 최초에 원래 이제 이 글자를 기본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초문이라는 용어고 그 다음에 조자 이거는 조잖아요. 이건 조. 그 다음에 화는 벼화자잖아요. 근데 벼화라고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그 원시적으로는 이제 이 화자가 모든 곡식 통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그 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혹은 그 서의 모습이라든지 기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습을 그냥 곡식이 벼가 달린 그 모습을 그냥 본뜬 건데 나중에는 이게 벼로 전용화됩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축소되거나 변화된 것이지 원래는 그 벼에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작물이 있는데 그 껍질이 붙어 있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화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곡은 통칭인데 모든 백곡이라고 해서 모든 작물들 자체를 농작물 자체를 말할 때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찰은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문자에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거, 끈적끈적한 그런 그 작물을 말할 때 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나 기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 관련자 아까 들으시지 기장하고 약간 관련되는 그런 글자가 이 글자 미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의 나달을 나타내는 량자가 있는데 사실 이거 곡식의 나달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시면 알겠죠. 밑에 아래쪽에 쌀미자가 있잖아요. 나달이에요. 쌀 미자의 편방을 가진 것들은 지금 쌀이라기 하기보다는 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껍질이 다 없는 상태의
그런 곡식들을 말할 때 쌀미를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좀 이렇게 아직 겨가 있는 상태를 말할 때는 벼 화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편방을 통해서 의미 변별이 약간 가능한 그런 단계의 지금 글자들을 포괄한 것이 설문해자의 그 글자 귀납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아시고 약간 넘어가 보면 예, 여기 종이라고 한다면 설문해자에서 보통 의미 귀납을 할 때는 종을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A 무슨 B 성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는 성이라는 게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잘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화나 미나 이런 것들이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종을 따르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미와 그 화를 기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이하게 이 6번 아까 저희 문제가 됐던 그 글자만 풀초자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좀 뭔가 좀 다르다. 이건 저도 이제 진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의미 편방 화하고 미가 의미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먼저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해당 작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전용자를 다 만들었다. 예를 들면 백묘라면은 그 하얀색 싹, 하얀색 싹, 아까 정묘 있었잖아요. 붉은색 싹 이런 식으로 전용자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 건 딱딱딱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전용자로 한다면. 그 다음에 기장과 조가 서로 통하는 4개 글자 아까 있었잖아요. 그 4개 글자가 나달 또는 품종의 의미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제 문헌하고 이제 다 섞어가지고. 네, 사실 논문 내용 굉장히 복잡하고 좀 재미가 없는데 그거 했다가는 여러분이 다 화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고 그래서 오곡의 총칭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다. 하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속은 상주식이 상고형 상주식이 곡식의 나달을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는 종묘제사인 이제 직만을 가리키는 글자, 제사와 확실하게 관련된 글자. 그리고 화는 직의 원시 상형 글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시 글자인 그 형태를 그냥 나타낸. 그 다음에 직의 식물의 모양을 뜻한 거. 그 다음에 이게 화는 또 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의 주된 호칭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하고 화하고는 굉장히 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글자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곡은 양식, 작물 이런 것들의 총칭이고. 유진남북집 이후에 갑자기 속이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속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잖아요, 조. 갑자기 이제 곡이 조가 돼버린 거예요. 뭔가 소리가 관련돼서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짐작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시기의 그 언어의 좀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찰이 있는 것은 이제 점성이 있는 직. 그다음에 기장의 품종이라고 하는데 기장이 이거는 기장이 아니라 조의 품종이 제가 지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의 품종. 그다음에 양은 직의 나달을 가리키는 거.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견해들이 쭉 있는데 견해들은 얘기하기는 약간 복잡한 것 같아서 일단은 2가지 견해. 하나는 문헌에서 보이는 2가지 견해는 하나는 조라는 견해, 하나는 매기장. 그러니까 점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2가지 견해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있는 그 견해가 있는데 이것들은 추후에 네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해서 그래서 통칭에 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화도 약간 통칭이었고 그 다음에 곡도 통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직도 약간의 통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직은 약간 제사와 관련된 통칭이 아닌가라고 약간의 귀납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자체만으로 얘기할 때는 백곡이나 어떤 곡식을 얘기할 때는 곡자를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통칭을 분리해서 사용했고 화자는 그 시대가 지금 직이 생겨난 시기가 나중 후기예요. 조금 글자 자체가. 그래서 그 이전에 없던 글자들 그 농작물 아예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시기에 전체적으로 다 썼던 글자가 화가 아닌가. 예, 그래서 시기가 조금 옛날 글자들은 전부 다 화로 혹은 미로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통칭, 직과 곡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 자연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서자입니다. 기장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이제 일부 글자를 제가 가져와봤어요. 일부 글자인데 이 글자의 일부를 따가지고 이 화자를 만듭니다. 예, 글자에 이제 보시면 이거 지금 한
몇 번일까요? 7번, 아니, 이 글자가 이제 이 글자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일부를 취한 것이 지금 두 번째 글자입니다. 화의 두 번째 글자. 그래서, 하나의 그 편방을 가지고, 하나의 일부의 그 모양을 가지고 그 특징을 그대로 글자로 반영을 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화도. 그리고 이제 곡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곡은 백곡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발음만 갖다 취했을 가능성은 좀 솔직히 드뭅니다. 옛날 글자들은 발음만 가지고 이렇게 뭐 회의 편방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음 자체에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리의 의미가 여기서는 어떤 군대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아래쪽은 손이에요. 손 우자, 손에다가 위에 그 손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들고 뭔가를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때려 부수는 이게 사실은 군형이라고 합니다. 군형. 네, 그 글자만 풀이해 보면. 근데 이건 이제 이 풀이 방식은 전부 다 청나라 때 풀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조금 그 곡식을 이 곡자를 생각해서 좀 더 접근해 본다면 그냥 행위 자체를 한다면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있는 장소 자체를 군형이라고 말을 했지만 있는 장소 예를 들면 곡식이 있는 장소를 뭐 약탈한다든가 곡식이 있는 어떤 곳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라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이 곡자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장소를 말할 때 그 밑에 있는 이 글자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 제가 재분석을 했는데 백곡을 나타내는 곡의 편방이지만 기존의 것들은 전부 군대, 전쟁 이런 것들로 풀이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약간 다른 식으로 풀이해서 그 겨의 껍질을 턴 행위가 아닌가, 예, 타격한 행위니까, 혹은 이제 그 약탈한 행위 아닌가,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거 행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가보니까 이건 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 얘기가 뭐냐면 제주도를 가봤는데 진짜 이렇게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딱 덮어두고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는데 이 글자를 딱 보고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좀 재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가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자자를 보시면 자는 근문 정도가 출현해 있는 가장 제일 잘 오래된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찰자 같은 경우는 각골문에도 많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찰기장 그러니까는 그 끈적끈적한 것들은 분명히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보시면 이제 밑에 근문에 량자도 출현하잖아요. 이거 점 뚝뚝뚝 있는 게 물 아니면 쌀이에요. 밑에 보면은 쌀이잖아요. 이건 쌀미자입니다. 그래서 쌀에 그 우물에서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쌀을 씻는다든가 도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거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래서 이게 쌀과 전부 다 관련된 거고 이제 그 자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에 있는 제자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제자로 좀 풀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싹이 이렇게 나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하고 자자하고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소리는 근데 어쨌든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고 자자에 보면은 동일한 글자로 풀이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쌀미자 편방이 있는 거고 하나는 화자 편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쌀미자 편방이 있는 거는 이미 그 껍질이 없는 상태 그리고 화자는 그 껍질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두 글자를 다 같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직자와 속자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직하고 속은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는데 속이 좀 더 뒤쪽에 많이 출현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글자로 쓰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냥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다른 글자가 생기기 전에 뭐 어떤 글자를 쓰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보통 대부분 이제 화자로서 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를 통해서 그냥 나타냈을 것 같은데 속자는 그래서 연나라 혹은 이제 춘추정 시기에 보통 출현한 글자들이 대부분이고 보시면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뭔가 꼬다리가 있습니다.
자연적 특징인데 꼬다리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U자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그 직자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이렇게 있습니다. 꼬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는 그 제사 때 가면 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밭전차 비슷한 모양으로 전부 다 이제 통일이 되는데 일단 그 전에는 약간의 둘이 관련성이 있는 흔적을 다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글자가 있는지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뭘 담아놓는 그런 모습이 지금 속자라고 한다면 그 왼쪽에 있는 그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약간 사람의 가면 쓴 모습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사와 훨씬 관련된 것이 더 이제 직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저장을 해서 뭔가 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차이가 있지만 초기의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약간 관련성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소리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라고 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 종합해드리면 지금 일단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서하고 굉장히 닮아 있고 그렇지만 그 제자 아까 말씀드린 그 미하고 관련된 뭐 그런 굉장히 제자가 아무래도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렇지만 제자는 결국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풀이들이 전부 다 제자는 후기자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좀 봤거든요. 그래서 후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장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제자는 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장으로 풀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은 일단 서공리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의 의미가 가장 크게 사용됐고 복식이 나달이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나달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는 이렇게 화하고 화의 편방을 가진 그런 글자들로 귀납이 되고 나달이 자체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는 또 이런 글자들이 귀납된다고 하고 그 외의 글자들은 또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귀납되고 이렇게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